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컴입니다. 오늘은 IT 프로젝트 매니저 PM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PM. 우선 프로젝트 매니저를 이야기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간략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 개념은 미국의 달 탐사선 계획에서 정립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게 1960년대고요. 프로젝트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제한된 비용으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일정, 비용, 자원의 제한성인 거죠. IT 프로젝트를 얘기하자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오픈된 일정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게 정해진 기간이죠. 그리고 그 요구하는 회사에서의 그 예산이 있겠죠. 어떤 비용, 제한된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원의 제한성,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인력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주어진 기간 안에 계약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확정하여 진행하는 것. 그 큰 프로세스들을 쭉 이제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M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기로 한 일, 수행 범위, 착수, 설계, 구현, 검수, 종료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 오픈을 하는 거죠. 요구사항과 수행 범위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객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기능 또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구체적일 수도 있고 아직 불명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아까 전에 얘기 드린 한계성과 제한성을 갖고 있는 일정, 비용, 인력을 기준으로 수행 범위를 한정합니다.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요구사항을 실현을 못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은 정말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서 그 비용과 그 기간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수행 범위를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IT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IT 프로젝트는 크게 제안, 구축,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은 일단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실제 만들어지는 것을 구축, 웹사이트나 앱을 만드는 거죠. 오픈까지 하는 역할의 기간들을 구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된 앱이나 웹사이트는 이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운영 프로젝트 이렇게 구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것들을 착수, 설계, 구현, 검수, 종료 이렇게 폭포스 방법론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착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환경을 만들고 수행 범위를 정리하고 고객과 합의해서 계약을 완료시키는 단계고요. 설계는 수행 범위를 각 카트별로 어떻게 구현할지인지를 결정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설계된 수행 범위를 개발하고 TF가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는 단계를 구현이라고 하고요. 검수의 기준을 마련해서 수행 범위가 올바르게 개발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검수, 그리고 수행 범위를 오픈하고 고객의 합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종료를 공식화하는 단계를 종료라고 합니다. 제안에서의 착수는 RFP 분석이 있을 거고 그 RFP 분석에 따른 제안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녹여져 있는 디자인 시안을 제작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리뷰를 하고 PT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단계를 이렇게 쭈르륵 나열할 수 있을 거고요. 구축에서는 착수에서는 수행 범위를 정의하고 아까 전 요구사항에서 한정된 비용과 일정과 자원을 갖고 수행 범위를 정의하고 정의된 수행 범위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할 단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설계한 수행 범위를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들 파트별로 구현을 해야 될 거고요. 만들어진 그런 화면들을 그런 수행 범위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검수하는 작업, 그리고 납품,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은 착수에서는 운영 범위를 확인할 거고요. 운영은 고객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무를 하고 실행을 하고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떤 추가 어떤 개선 작업들이 필요하면 개선을 하고 서비스에 바로바로 이제 운영 사이트니까 바로바로 서비스를 짧게 테스트해서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행 범위는 중요한데요. 그것은 계약의 근거가 되고 설계의 근거가 되며 구현의 근거가 되고 검수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서 불찰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이제 공식화된 상황에서 이제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관련 문서들이 생겨나는데요. 업체의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최적의 프로세스로 커스터마이징이 그때그때 필요한데요. 큰 틀은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환경, 예산, 투입 인력, 고객 입장, 수행사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틀 안에서 조금씩 PM이 자기 역량과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할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문서화 시켜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산출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산출물 제출은 아마 딱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제출을 해달라. 그런 것들은 이제 필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서 서로 공유함에 따라 더 유연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면 문서를 자꾸 이제 필요시에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에서는 제안 여부를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수행사 입장에서는 크게 이득이 안 남는 제안이면 굳이 제안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제안 작업에서는 수행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검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안에 들어가는 인력들, 분석, 일정표들을 필요할 수도 있고 제안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전 레퍼런스가 좀 중요한데요. 그런 기준과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점들을 더 이제 보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제안서 작성은 길게는 2주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기간에 작성돼야 되므로 해야 돼서 기존의 작업물들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제안 발표 전에 어떤 예상 질문들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견적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축을 진행할 때는 이제 구축 환경을 구성을 하고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WBS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행 범위를 정의하고 수행 일정 미결 사항들 그리고 계약할 때는 견적서와 계약서들이 필요하고 기획 단계에서는 메뉴 설계서, 콘텐츠 설계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화면 설계서들을 기획에서 PM 쪽에서 이제 관리 부분 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고
그리고 리스크 수행 범위 변경, 뭐 일정 지연, 범위 변경, 진천율, 보고 각종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들의 정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수, 뭐 테스트 시나리오가 필요할 수 있고 계획서, 그리고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계획서라던가 오류 리포트 그렇게 오류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종료하게 되면 뭐 만약에 어드민 페이지에 대한 뭐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작성을 해야 되고 완료 보고서, 검수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환경을 구성을 하는데 이때는 고객의 특성을 좀 많이 타서 뭐 어떤 관리적인 요소로 고객 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범위를 산정할 때 거기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몇 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 전에 명확하게 이제 수행 범위를 잡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운영 계획서, 계약할 때 견적서, 계약서 똑같고요. 그리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운영 리포트, 뭐 여러 가지 관리적인 부분들의 문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위에 설명한 부분들을 쭉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전에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15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신규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해서 환경을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 비즈니스 케이스 개발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활동들을 식별, 정의, 통합 및 조정해서 이해관계자,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치들을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어쨌든 협업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업, 그리고 파트별 전문가들, 뭐 디자이너, 기획자, 퍼블리셔, 개발자 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계속 이제 그걸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위 활동들의 순서와 우선순위 산정과 이런 것들을 WPS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PM이 어떤 문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 리스크를 잘못해다가 갖고 가게 되면 막판에 정말 프로젝트가 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 사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과 명확한 협의, 결정 이런 것들을 계속 문서화해야 되고요.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품질 정책 목표 책임사항을 결정하고 품질 보증 및 통제를 계획하고 확립하는 데 요구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수행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 품질 윤리를 실현할수록 지휘하고 통제하게 되죠. 이제 15분이 넘어가면 안 돼서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구축에 관련돼서, 오늘은 구축 운영 제한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음번에는 구축에 한정돼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